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우리 김현 연구원이 이직을 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타사에 스카우트해서 갔고 제가 이제 엔터 레저가 이제 비어 있어서 누가 할 것인가 알아봤더니 안진아 연구원이 스스로 네. 나는 암이다. 난 BTS 팬이다. 내가 있는데 누굴 뽑냐 나한테 강력히 어필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당장 써갖고 오면 내가 하게 해주겠다 했더니 이거 당장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되게 열심히 하세요. 이럴 때 되게 열심히.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써갖고 왔는데 이거 뭐 TP가 왜 이렇게 낮냐고 내가 자꾸만 뭐라고 했더니 이거 끝까지 이렇게 가셔야겠다. 21만 2천 원 쓰셨어요. 네. 참고적으로 제가 빅히트에 대해서는 저도 저기 좀 알고 있는 게 좀 있으니까 오늘 질문이 날카로울 겁니다. 그럼 저 좀 알려주세요. 또 이상. 그래서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해보니까 재밌어요. 어떻게 엔터 쪽을 해보니까 그럼요. 너무 재밌죠. 저랑 찰떡인 섹터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너무 존댓말 재밌고. 제대로 알았죠. 네? 네. 말을 이제 우리는 격 있게 해야 되니까 알았죠? 네. 네, 제가 얼마나 예의 바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자료 옆에 보면 자료도 띄워져 있으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제 화면도 나가니까 자료 페이지랑 그림 말하면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빅히트 오늘 장 끝나고 녹음했으니까 우리 결과를 봐버렸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시작 전부터 오늘은 많이 못 갈 것이다. 뭐 많이 얘기를 좀 해왔는데 오늘 좀 가보니까 마이너스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엔터게이츠가 다이너마이트 2와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인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틀어달라고 저한테 하셨는데 차마 여기서 틀 수는 없는 것 같고 시작합시다. 네. 저 엔터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안진아입니다. 그래서 빅히트 상장과 동시에 저도 엔터로 이닛을 하게 되는 공동 운영체 아미로서 네, 엔터를 이닛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21만 2천 원으로 산정을 했고 이제 2020년 순이익에 25% 가중치를 두고 2021년 순이익에 75% 가중치를 두어서 이제 목표 주가를 21만 2천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종가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27만 원을 좀 언더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가 대비 한 마이너스 4.44% 하락한 25만 8천 원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이고 상장 직후에는 더 밀린 거 아닌가? 25만 8천인가? 맞네. 네. 맞습니다. 네. 내가 불신의 폭이 믿어주세요. 왜 불신하시는 거죠, 대체? 또 잘할 수 있는데? 약간. 제발 진정하시고. 네. 아무튼, 그래서 25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장 직후에는 바로 좀 공모가의 2배로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직후에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좀 예상했던 것만큼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밀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TP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모두들 하셔서 내셨는데 레인지가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38만 원까지 좀 레인지가 굉장히 좀 넓다 보니까 38만 원까지 나왔죠 지금. 네, 최고가가 38만 원이고 최저가가 16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주가가 이제 예상보다 뭐 IPO 직후에 뭐 SK 바이오팜이라던가 이전 직전에 이루어졌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속해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두 IPO와 비교했을 때 빅히트 같은 경우는 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라고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상장 첫날 이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앞서 두 기업이 진행되었던 유통 물량보다는 굉장히 좀 많은 수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체 물량 가운데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0만 주, 995만 주,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이 첫날이 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욕구라던가 뭐 좀 기대치나 이런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높이가 좀 워낙에 높아져 있다 보니 첫날에 물량이 많이 풀린 것과 더불어서 좀 출회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한 70만 주가 풀렸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한 56만 주 정도 풀렸었어요. 근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의 1000만 주에 육박하는 물량이 한 번에 풀리다 보니까 좀 이런 앞서 두 IPO 기업 대비해서 좀 변동성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시총 규모로도 봤을 때도 사실상 빅히트 같은 경우는 뭐 10조가 넘는 뭐 이런 눈높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모 면에서의 상한가를 올리는 것도 또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는 하도 상황입니다. 따상따상해서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만약 그러면 시가총액 12조가 넘더라고요. 네, 10조 이상을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높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멀티플로 보면 거의 얼마예요? 한 50배 적용해야 그뭐 분장이 잘 되고 MD 매출 잘 나오고 뭐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만 하나하나 좀 훑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페이지를 얘기해줘야 제가 제가 넘겨드릴게요. 6페이지에 밸류에이션 테이블 바로 표 2번 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보시면 이제 제가 시나리오별로 이제 기업 가치와 목표 주가 산정 테이블을 실어 놓았고요. 이제 제가 기업 가치랑 목표 주가를 산정한 이익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2020년도에 가중치를 25%를 두었고 2021년도에는 한 75% 비중을 두어서 12개월 포워드 기준 순이익의 P 밸류는 PER은 60배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업의 적정 가치, 빅히트 기업 가치는 한 7조 2천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됐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1만 2천 원이 도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많이들 추정을 하신 것들이 뭐 2020년은 사실상 뭐 다 같다라고 보시고 2022년도 순이익의 이런 적정 P를 산정을 한다면 지금 흔히들 말씀하시는 뭐 따상에 가까운 금액 그리고 1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차이가 결국 안진아 연구원은 그 2021년 기준을 본 거고. 네, 일단 이익의 기점을 어느 것으로 볼 거냐 첫 번째.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의 리포트를 보진 않았지만 이제 뭐 밸류에이션의 TP 차이가 나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익은 좀 보수적으로 추정한 편입니다. 근데 다만 좀 다른 점은 PER을 좀 높게 적용을 했어요. 대부분 한 50배 정도를 적용을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60배를 적용해서 산출을 했고요. 60배를 적용할 정도로 그런 게 어떤 이유예요? 저는 이제 뭐 사실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피어 그룹이 국내 기업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아티스트가 사실상 엔터 사업의 매출이나 이익 구조에 연결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의 성장성이라던가 그리고 이러한 뮤지션들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즈니스 플랫폼을 다각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는 한국 엔터 기업과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엔터 3사 대비 저는 밸류에이션 비교를 이제 글로벌 음반 기획사로 이제 가치를 두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제가 앞 페이지 2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실어 놓았고요. 가장 주요 뮤지션으로 이제 주요 피어 그룹으로 산정한 거는 워너뮤직 그룹입니다. 그래서 워너뮤직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6월 3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글로벌 3대 음반 레이블 중 하나이고요. 얼마 안 됐네요, 상장한 네네, 올해 상장했고 그리고 메이저 음반 가운데서 유일하게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사실상 규모나 시가총액이나 뭐 보유한 뭐 글로벌 뮤지션 측면에서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이라던가 그리고 글로벌 기획 음반사에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업 구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빅히트 엔터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당장 딱 워너뮤직을 비교했다고 하니까 당장 이런 게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는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플레다스 엔터인가 뭐 인수한 플레디스 인수하고 뭐 소스뮤직 인수하고 해서 이제 라인업을 보강하긴 했는데요. 뭐 흔히들 이제 말씀을 빅히트에 대해서 안 좋게 굳이 뭐 보자면 BTS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워너 비교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워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뮤지션 자체들이 다 약간 BTS급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보면 사실 비중으로 보면 사실 빅히트가 보유하고 있는 그룹들의 아티스트 보유수가 적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거의 한 20% 정도이기 때문에 5개 그룹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중으로 보면 세븐틴도 있고 세븐틴, TXT, 뉴이스트. 뉴이스트, 여자친구, BTS 이렇게 여자친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네, 걸그룹. 걸그룹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걸그룹,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다섯 그룹의 뮤지션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그런 BTS 하나의 그룹이 사실상 굉장히 국내에서 독보적이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차지하는 위상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아티스트 하나의 그룹밖에 없지 않냐라고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런 BTS를 키워낼 수 있는 그 회사의 능력과 매니지먼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기획 능력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번 자료해봤죠. 워너뮤직이 어마어마한 회사네요. 에디 네. 시런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왔었는데. 네. 왜 네. 내가 왜 나를 뭘 보고서 에디 시런 좋아해? 네. 브루노 마스, 마돈나도 있고. 네. 야, 이거와 빌리에이션을 비교해보자. 바로 공격 들어올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제 처음 맡았기 때문에. 워너와 비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사실 근데 빅히트 자체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고 BTS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글로벌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보다 북미나 유럽권에서 의미 있는 빌보드 차트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차트에서 1위를 석권할 수 있는 거는 아시아 최초 가수로 유일하기 때문에 뭐 BTS를 시작으로 뭐 타사의 K-팝의 위상도 덩달아서 높아지는 효과도 있는 거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규모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게임이 안 되겠지만 시가총액이 워너뮤직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17조 원입니다. 근데 뭐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메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시총을 모두 다 합쳐도 이 하나의 시총을 따라가진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시총 다 합쳐봤자 네. 상장상사 시총이 3조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엔터 3사가 내가 엔터 3사 YG가 8천억 정도 되고 SM이 뭐 7,500억 정도 되고 JYP가 1.2조 정도 되다 3조? 보니까 네. 3조 정도, 3조 한 2천억, 3천억? 3조 정도, 2.7조에서 그래야지. 3조 정도고 그렇죠. 네. 우리가 빅히트 네. 빅히트 하나가 그 완전히 다 너무 합산하보다 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워너가 17조니까 그거보다 훨씬 적네. 근데 뭐 이런 절대적인 규모로 비교를 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사실상 밸류나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 구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뻗어나가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밸류에이션을 확실히 줘야 된다. 피어 그룹은 더 이상 국내가 아니고 경쟁은 글로벌 시장이다 라는 게 명확하고 뭐 BTS 가 뭐 거의 매출 이익의 90% 아니냐라고 지적을 뭐 하신다면 그건 당연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기여도가 90%가 넘는 뮤지션의 메인 타겟 시장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글로벌 음반 레이블 기획사와 비교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6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하셨던 내용인데 또 아니요, 표 3번의 그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워너뮤직이랑 너무 비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뮤직 음반 뭐 기획사를 사는 것도 있고 본문에도 실었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이나 컨텐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평균의 프리미엄을 한 2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크게 4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음반 기획사들이 돈을 버는 수익을 버는 수 있는 구조가 앨범과 공연이 이제 전통적으로 뭐 이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 빅히트가 좀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더 크게 밸류를 받고 있는 점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했고 그 플랫폼 유통 채널을 통해서 좀 이익을 내재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엔터사에서는 볼 수 없는 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디지털 스트리밍이나
이런 컨텐츠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MD나 라이선싱 매출액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면은 2020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비중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이런 온라인이나 디지털 스트리밍 쪽이 더욱더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전통적인 공연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좀 대체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뭐 이런 미디어나 플랫폼 쪽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밸류도 같이 좀 고려해서 피어로 삼을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빅히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안진아 연구원이 자료를 썼지만 이거 갖고 내가 최근에 어떤 곳에 가서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플랫폼 매출이 상반기 한 38%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 주장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말했던 소위 엔터 3사들 시총이 한 3조대인데 왜 이 공모가만 해도 이게 거의 4점 몇 조였잖아요. 4조 5천억. 그 이유가 플랫폼에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수지 잘 안 와닿거든. 내가 아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와닿는데. 아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네. 릴레이팅을 해야 된다. 30-40% 릴레이팅 해주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막 찾아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11페이지에 제가 11페이지. 실어놨고요. 네. 알았어요. 12페이지 가서 나를 11페이지. 네. 11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을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BMX가 2018년 7월 신규 설립해서 2019년 6월이에요. 그래서 사실 런칭한 거는 채 1년 정도가 뭐 살짝 지난 정도밖에 되진 않았고요.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쉽게 말씀드리면 앱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이 앱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팬 커뮤니티를 한 군데로 모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의 이 명칭이 위버스고요. 그 위버스와 연계한 샵들을 통해서 이제 아티스트에 관한 굿즈라던가 뭐 콘서트 영상, DVD, 뭐 레이블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해서 부가적인 MD 라이선싱 매출을 도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부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유통 채널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을 더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매출 발생하는 기준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수익으로 이제 돌아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가 보시면 뭐 원하는 아티스트를 팔로우를 할 수 있고요.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아티스트 팬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의 일상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팬들은 이제 아티스트와 이제 일상을 좀 소통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좀 공유를 할 수 있고, 당사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자 수나 이제 글로벌리 이제 모객 수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 아티스트 그리고 당사 레이블 간의 상호 전략이 좀 윈윈하는 전략으로 이제 자체 플랫폼 아티스트의 독점 콘텐츠를 제공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공고하게 이제 유지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이 플랫폼만을 통해서 이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더욱더 이쪽으로 모집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만큼 프리미엄을 줄 만할 거냐가 있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전에 아미시니까 알 텐데 BTS가 게임도 출시했었잖아요. 네네. 대화하고 네. 참패 완전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그 네, 게임이?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미가 들어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죠.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삐딱하게 말하냐면 첫 커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담당 섹터에게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해 주시고, 네. 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지금 곳에서 38만 원까지 불렀다는 거는 분명히 이 플랫폼 가치를 외치는 곳이 하우스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좀 시장에서 너무 좀 흥분한 거 아닌가요? 사실 플랫폼의 가치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더군다나 좀 아이러니하게도 뭐 이런 코로나 사태를 미리 알고 뭐 선제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2019년 6월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준비를 해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쪽이나 커머스 플랫폼이 좀 더 빛을 발하는 뭐 이런 시대적인 것도 잘 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엔터뿐만이 아니라 뭐 유통 채널이나 뭐 다른 섹터를 보더라도 온라인이나 뭐 이런
임팩트 쪽으로 이런 트렌드가 반영되고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매출 구조나 수익성, 이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포트 능력은 사실 엔터사에서는 보기 드문 매니지먼트 능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밸류를 더 주는 건 맞고, 그리고 코로나가 더 잘 아시다시피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직격탄인 섹터를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자 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코로나가 좀 심화돼서 락다운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놓고 봤을 때 이런 오프라인 월드 투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힘들게 보고 있고, 사실 여행지도 맡고 계시네.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암담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쪽만 좋다고 얘기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엔터 레저를 같이 보는데 당분간 비중 의견을 보면 엔터는 오버웨이트고 레저 같은 경우는 네, 좀 언더웨이트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진지하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조크를 던졌는데 너무 진지하게 아니 받아가지고. 아까 처음에 진지하게 하라면서요.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농담처럼 하면서도 자꾸 더 안전한 연구회랑 그래도 호흡을 맞춰 온 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를 맡았는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기존의 이 섹터를 맡으셨던 분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요? 자꾸 플랫폼. 그래서 혹시 여쭤본 거예요. 저 사실 진짜 단언컨대 단 한 분의 리포트도 보지 않았고요. 컨센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TP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봐야죠. 그것도 문제지. 봐야지. 그래요. 그다음에 더 추가하실 내용은 그러니까 어떤 게? 오히려 그런 거에 좀 너무 따라가게 될까봐 처음 그걸 원하는 네, 거예요. 막 네. 우리가 맞춘다 틀리다 보다 우리의 사고로서 접근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서 이제 쓴 자료고, 밸류에이션 할 때 피어 그룹도 사실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전통적인 대형 3사잖아요. 그걸 비교하면 답이 안 나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 당연히 좀 더 큰 물에서 노는 이런 대형 음반 기획사들과 네, 비교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네, 이거는 나중에 커버 그래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뭐 공연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건 다 언급은 안 하고.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온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페이지로 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밸류에이션 실적 추정 테이블을 5페이지 실어 놓았고요.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2020년도는 사실 제가 앨범, 공연, MD 라이선싱 컨텐츠 부분으로 봤을 때 공연을 빼고 다 성장하는 그림으로 좀 추정을 했습니다.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별 합산 음반 판매량 모두 다 해서 BTS 포함, 기타 아티스트 포함해서 1,500만 장 정도 전년 대비해서 93.2% 정도 더 높게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좀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객수로만 보면 이제 작년에 월드와이드 투어랑 국내에 다 합해서 이제 150만 명 정도 모았는데, 올해는 오프라인 공연이 모두 다 잠정 투어, 월드 투어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온라인 콘서트가 있었어요. 방방콘이라고 4월에는 무료로 이제 시행을 처음 해봤고, 이제 6월에는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지난주 주말에 10일과 11일 양일 동안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했을 때 모객수가 99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6월과 10월 유료 콘서트를 한정해서 모객수를 봤을 때 거의 170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치면 전년에 150만 대비 20만 명이 더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객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면 늘었지 줄진 않은 상황인데, 다만 제가 여기서 공연 모객수 더 늘어났는데 왜 매출액 같은 것들은 좀 더 감소하는 걸로 추정을 했냐라고 물으시면, 공연 티켓 단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온라인 콘서트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적인 비용 투자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마진을 쉽게 남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티켓 같은 경우는 사실 BTS는 글로벌 팬덤 투어를 보면 국내가 10% 비중, 그리고 국내 포함한 아시아가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국내 및 아시아를 제외한 북미나 유럽이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어는 BTS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 티켓들을 제가 봤어요. 판매를 보면 이제 단가가 싼 거는 100불, 무조건 100불 이상부터 비싼 거는 300불까지 티켓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티켓 같은 경우는 못 구하면 프리미엄도 붙어서 많이 판매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6월에 처음 시작한 온라인 콘서트는 유료 회원 가입자 수, 뭐 아미들에 한해서는 29,000원, 그리고 비회원에 관해서는 39,000원 정도에 판매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 10월에는 좀 단가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가장 싼 게 49,000원, 그리고 모든 패키지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게 한 69,000원 정도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5만원, 6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나는 BTS가 내가 이거 가끔 물어봐요. 형 왜 이렇게 뭐죠? 빅 히트 엔터에 그러냐 그러면 저는 전면적인 오프 공연이 오픈되면 네. 빅히터가 그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올라갈 그쵸. 거라고 근데 저는 보고 있고. 누가 뭐래도 지금 전면적인 오프라인 공연 재개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공연적인 전반적으로 돼야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MD 매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가 좀 지금이 아니라면 네. 최근에 좀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사실상 그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앨범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8% 정도 되고요. 공연 같은 경우가 33%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앨범 공연, 전통적인 수익 창출원이 51%로 거의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는 상황이고 MD 라이선싱이 29%, 콘텐츠가 13% 정도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앨범이 한 40% 정도로 올라오면서 오프라인 공연 빠진 거를 좀 매출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MD 라이선싱 부분은 여전히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콘서트와 연계해서도 판매가 되지만 더욱더 온라인으로 갈수록 이런 MD 라이선싱 부분은 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0% 정도로 비중을 보았고요. 그 시기를 우리가 미리 예단하는 게 만만치 않다면 그래서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쯤 그 정도 보여요? 저는 뭐 엔터뿐만 아니라 다른 뭐 항공이나 레저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년도까지도 코로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좀 더 이르면 하반기부터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예전만큼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여행이라던가 뭐 이런 패턴이 완전히 돌아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오프라인 공연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돼서 월드 투어가 재개가 되고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고 쳐도 일단은 해외 영상 콘서트 혹시 보셨나요? 저는 다 봤어요. 미국별 그리고 유럽의 콘서트 현장이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해봤을 때, 해봤을 때 공연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한국과 같이 그렇게 넓고 쾌적하지가 않고 대부분 했던 공연장으로 또 투어를 가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 더 무대랑 팬들 사이의 거리 간격도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사실 이전의 형태보다는 인원수의 관객을 제한을 둬서 뭐 점차 재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코로나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오프라인이 뭐 그전만큼 뭐 한 번에 이렇게 완화되는 그림보다는 좀 서서히 매출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이 동안 이제 주기적으로 앨범을 좀 발매하는 주기를 좀 짧게 해서 노출도를 높이고 관련해서 앨범 발매와 관련해서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좀 출시하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오늘은 그래도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새로운 섹터를 맡아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걸 제가 알고 했기 때문에 좀 질문도 제가 더 괜히 시비 거는 투를 했는데 표정에서 바로 기분 나쁘다는 게 나타나가지고 섭섭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좋은 애정어린 시선으로 질문했다고 이해해 주시. 아미의 마음으로. 아미의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우리 아미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우리 하우스에 지금. 다이너마이트를 무한 반복하며. 다이너마이트 들어가 그렇게 좋아요? 나 들어봤는데. 네, 너무 좋아요. 저 한 3,15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 이제서 멈춰야지 또 뭔 얘기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요. 빅히트는 왜 빅히트를 제가 자꾸 오늘 더 이랬냐면 너무 이거에 대해서 흥분들에서 굉장히 톤다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뭐 좀 IPO 종목들이 좀 너무들 흥분해 있었다. 그래서 저는 본전적으로 드렸던 말씀인 차원에서 말한 거고 정확한 의견은 섹터리스 의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안진아 연구원이
엔터레저 맡은 뒤에 첫 발표였는데 네. 아무튼 잘 준비하신 것 같아서 그 낙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필기. 필기 낙서했는데 갈때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다음 자료들은 언제 나올 겁니까? 다음 자료는 제가 네. 다음 주에 그럼 이제 날짜 말하면 안 되고. 네, 엔터 탐방을 다 마치는 대로 이제 다음 자료는 엔터 3사와 빅히트 포함해서 프리뷰로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맞나요? 고민하시죠. 아니요? 새우 입 좀 맞춰서 제대로 했잖아요. 다시 합시다. 함께 고민하시죠.